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델 체킹 위드 우펄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모델 체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for 메소드를 공부하면서 특히 로직 시스템에 관해서 공부했었죠. 어떻게 우리가 클래시컬한 로직 시스템, 특히 명제 논리로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또 어떻게 증명하는지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스템들을 모델링 했을 때 이것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 체킹인데요. 모델 체킹은 테스팅 방법과는 달리 모든 가능한 상태를 검사를 해서 어떠한 특성에 위배되는 상태가 없는지, 또 어떠한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리처빌리티, 도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실제 시스템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계입니다. 특히 오펄이라는 툴은 모델 체킹 중에서 시간적인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고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데 오늘은 이런 우펄을 사용해서 어떻게 모델 체킹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다음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실시간 시스템과 타임드 오토마타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런 실시간 시스템들을 타임드 오토마타라는 어떠한 시스템을 명시하는 방법, 메소드를 통해서 명시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특히 타임드 오토마타는 오펄이라는 툴을 통해서 명시되고 검증될 수 있는데, 타임드 오토마타를 위한 우펄의 어떤 모델링 랭귀지, 규칙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사용 방법 등을 살펴보겠고요. 어떤 모델뿐만 아니라 모델의 특성을 명시해야 될 텐데 이 시간에는 어떤 템포럴 로직, 특히 타임드 컴퓨테이션 트리 로직이라는 템포럴 로직을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의 시간적인 특성을 명시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펄 모델 체커를 통해서 어떻게 세이프티, 또 라이브니스, 리처빌리티, 그러니까 안전성. 라이브니스는 사실 한국어로 바꾸기 좀 어려워서 그냥 라이브니스라고 하겠습니다. 라이브니스, 그리고 리처빌리티, 도달 가능성에 관한 그 특성을 명시할 수 있고 또 검증하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또 검증 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같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우선 실시간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 실시간 시스템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타임드 오토마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드 오토마타는 포괄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들을 정형적으로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명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특성을 명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특히 이렇게 타임드 오토마타를 사용하고 또 특성을 명시하는 템포럴 로직과 같은 그러한 명세를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지를 우펄이라는 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드 오토마타는 하나의 랭귀지이고요. 또 이런 랭귀지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펄이라는 툴이 제공해주고 또 이 안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이 어떤 특성한 프로퍼티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모델 체킹이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펄이라는 툴을 통해서 배우겠고요. 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실시간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실시간 시스템은 연산의 논리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면 앞에 obstacle이 나타났을 때 그 obstacle을 피해야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하긴 하는데 제때 피하지 못하면 그런 어떤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나 의료 시스템, 또 산업제어 로봇 시스템, 또 어떤 산업계 컨트롤 시스템, 또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기능만큼 중요한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한 조명 제어기 시스템, 라이트 컨트롤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왼쪽에서는 조명 제어기의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은 이런 라이트 컨트롤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력 혹은 사용자의 행위를 묘사하는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라이트 컨트롤러를 보시는데요. 여기서는 off와 light와 bright, 그러니까 light는 조금 밝은, bright는 아주 밝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어떤 press 입력 버튼을 받으면 자, 라이트가 이제 켜지는 것이죠. 조금 밝은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제 한번 이 라이트 상태에서 어떤 시간적인 제약, 좀 빨리 누르면 브라이트가 되겠지만 좀 느리게 누르면 꺼지는 그러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 번 누르면 밝게 빛나고 한 번 누르면 빛나고 두 번 누르면 밝게 빛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 번 누른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브라이트 상태에서 한 번 누르면 꺼지는 그러한 라이트 컨트롤러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누르면 불이 더 밝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 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라이트 컨트롤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서 빠르게라는 표현이죠. 빠르게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시간 개념, 즉 시간을 모델링하는 개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시스값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빠르게 두 번을 누르면 밝아지고 또 한 번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누르면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업 상태로 오는 그러한 어떤 라이트 컨트롤러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좀 더 명확하게 시간적인 제약사항을 갖는 시스템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퀘어먼트는 보시면, 자, 프레스를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자, 라이트가 더 밝게 된다라는 리퀘어먼트가 있죠. 요 퀵클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within 3 seconds, 3초 이내에 프레스가 두 번 빨리 눌리면 자, 라이트는 더 밝아진다 라는 명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 프레스가 언제 눌리면 일반적으로 밝게 되고 또 더 밝게 되는가를 더 자세하게 명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다이어그램을 보면 버튼이 눌리면 일단 라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3초 이내에 버튼이 눌리면 더 밝아지는 그러한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습니다. 또 3초 이후에 라이트 상태에서 3초 이후에 버튼을 누르면 오프 상태로 되는, 그리고 또 브라이트 상태에서는 무조건 프레스를 누르면 업 상태가 되는 그러한 라이트 컨트롤러를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클락, 즉 시간을 도입하면 시간 기반의 동작을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formal verification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라이트 컨트롤러와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나면 그게 정말 잘 동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테스팅 방법은 모든 실행 경로를 철저히 검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팅 방법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시성과 같은 또 타이밍 이슈가 관련될 때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한마디로 쉽게 에러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테스팅은 일부 케이스만을 커버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formal verification이죠.
formal verification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인 증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따지거나 또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형 검증, formal verification은 모델을 사용해서 시스템이 올바른지 혹은 오류가 있는지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 가운데 모델 체킹은 무엇입니까?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formal verification은 시스테믹하게 또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이 주어진 명세에 대해서 그것이 모델이 됐든 우리가 개발하는 어떤 구현물이 됐든 주어진 명세에 대해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만족하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우선 시스템을 모델링 해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구현하는 시스템이든 아니면 시스템을 앱스트랙한 어떤 모델이든 어쨌든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프로퍼티의 성질을 명세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시스템은 3초 이내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꺼진다. 이를테면 이 버튼을 누르면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 3초 이내에 반드시 시스템이 종료해야 된다. 아니면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 이 시스템은 반드시 몇 초 이내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퍼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델 체킹은 바로 이러한 체킹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체킹은 이러한 모델이 주어지고 어떤 성질이 주어지면 이 모델이 이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모델 체킹의 하나의 어떤 검증 흐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모델 체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스템의 모델이 주어지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가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비헤이비어를 검사를 해서 이 어떤 주어진 프로퍼티가 만족하는지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프로퍼티가 만족하지 않으면 모델 체커 이 툴은 카운터 example,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카운터 example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카운터 example 트레이스를 통해서 디버깅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에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디버깅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한 에러인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 체킹은 주어진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카운터 example를 통해서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모델 체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왼쪽에는 requirement,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수학적인 언어로 formalizing을 해야 됩니다. 형식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quirement를 어떠한 수학적인 기호로 바꾸어서 property specification, requirement property specification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스템이 있는 것이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다시 모델링을 해서 그 시스템의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여기 보시면 property specification, 어떠한 특성을 명세한 명세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과 어떤 스펙이 주어지면 모델 체킹은 이 모델이 이 스펙을 만족을 하면 만족했습니다 라고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만족되지 않았는지 카운터 example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픽스할 수 있게끔 고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단지 테스팅처럼
어떤 에러만 보여주고 또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에러인지까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델 체킹은 모든 상태를 다 검사하고 철저히 검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메모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상태 폭발, 다시 말해서 너무나 많은 검사해야 될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하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걸 상태 폭발을 하는데 그런 상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델 체킹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검사해주는 강력한 도구이자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모델 체킹에 가장 기반이 되는, 특히 실시간 시스템의 모델링에 가장 기반이 되는 타임드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드 오토마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은 클락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고요. 이러한 변수로 주어지고 이 변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트랜지션, enable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가드라고 해서 어떠한 전이가 있을 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걸 우리는 가드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앞에 X가 클락, 시간으로, 시계로 정의됐다고 하면 이런 가드가 존재하는 것이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X라는 시계가 3 이상이 되면, 다시 말해서 3초 이후에는 그 트랜지션, 그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드 혹은 enable transition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인베리언트가 있는데요. 인베리언트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나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허용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방에 몇 초 동안 머무를 수 있어, 혹은 어떠한 상태에 몇 초 동안 머무를 수 있어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로케이션 혹은 상태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을 우리는 인베리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가드와 인베리언트가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또 어떠한 그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까지는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는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두 시스템 간에 혹은 두 컴포넌트 혹은 두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 혹은 어떠한 그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통신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전달을 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어떤 동기화라 부릅니다. 특히 여기서의 동기화는 1:1 동기화,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벤트를 보내주면 움직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서로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내는 놈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받는 놈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의 동기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번에 계속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클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실수값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 변수는 이벤트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락 X, 그래서 여기서 보면 X라는 클락을 정의하는 하나의 example을 보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X라는 클락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계속 카운팅하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태 간의 트랜지션, 전이를
enable하는, 다시 말해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전이가 가능하게 하는 시간적인 조건 혹은 일반적인 변수의 조건을 우리는 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X라는 클락이 O 이상이 되면 어떠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베리언트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다라는 어떠한 불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불변 조건이 깨지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스템이 어떤 프로퍼티, 특히 불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앞에서 보신 가드 조건은 만족하지 않을 때, 만족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만족할 때에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인베리언트는 만족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망가지는, 시스템이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타임드 오토마타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양한 컨커런트한 동시에 실행되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서로 동시에 돌아갈 때 어떤 특정한 채널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타임드 오토마타를 적용적으로 정의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임드 오토마타의 몇 가지 성질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 non-determinism, 다시 말해서 비결정성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전이가 동시에 가능할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태로 가는 여러 개의 전이가 동시에 가능할 때, 그것이 누가 선택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두 개의 전이가 동시에 enable 되면 어느 쪽으로 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타임드 오토마타에서의 시간은 연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트랜지션, 어떠한 상태와 상태는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로케이션 혹은 상태에서의 전이는 전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오로지 시간은 어떠한 로케이션 상태에서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우펄이라는 툴은 타임드 오토마타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어떤 시크로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타임드 오토마타의 하나의 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off, light, bright라는 앞에서 우리가 본 라이트 컨트롤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잘 명시한 것인데요. 우선 프레스를 누르면 클락이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리고 라이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트 상태에서는 3초 이내에만 3초 동안에는 라이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지만 3초 이후에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레스라는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죠. 다른 데서 동기화되는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신호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이 트랜지션이 enable 될 때 이 이벤트가, 프레스는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동기화, 언제 enable 되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트랜지션이 가능한가 하면 X라는 클락이 3초 이상이 되면 이 프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베리언트죠. 그래서 어떤 로케이션 안에 어떤 상태에 주어진 이런 조건을 우리는 인베리언트라 부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이의 어떤 트랜지션에 주어진 조건을 우리는 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드는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위한 시간적인 조건 혹은 변수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요 로케이션, 요것을 로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 주어진 이러한 조건을 우리 인베리언트, 불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프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X가
3초 이상이 됐을 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3초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프레스는 정확히 3초에, 왜냐하면 라이트에는 3초 이내에는 떠나야 되니까, 라이트에서는 3초 이내에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프레스는 3초 이후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3초에 이 프레스가 정확하게 들어와야만 브라이트로 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 아래에 보시면, 자, 라이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3초 이내에는 3초 이내에 프레스라는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면 오프라인으로 이 오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세는, 자, 라이트에 있을 때 프레스라는 신호가 3초에 들어오면, 정확히 3초에 들어오면 브라이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3초 이내에 프레스라는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오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스테이트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없이 프레스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오프로 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조금 더 좀 이지한, 좀 쉬운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펄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타임드 오토마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타임드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명세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펄은 실시간 시스템의 모델링, 그리고 검증을 위한 통합 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또 밸리데이션,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팅하고, 또 저형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셋을 우리는 우펄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현재 우펄을 사용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개의 트레인이 있고, 이 트레인을 스케줄링하는 게이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면, 자, 어떠한 이벤트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어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 트레인 0, 1, 2, 3, 4, 5가 있는데 여러 개의 트레인이 보통 비슷한 행동을 하니까 같은 비헤비어를 서로 다른 객체가 혹은 다른 프로세서가 수행하게 되겠고, 저희 이 다른 5, 6개의 트레인이 이 게이트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 공유할 때 서로 순서를 맞춰야겠죠. 서로 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게이트를 이제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게, 다시 말해서 배타적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이나 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시나리오 방식으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펄 툴체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어떤 모델을 타임드 오토마타 혹은 타임드 오토마타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언어로 모델링을 하고요.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시나리오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모델 체킹이라는 아주 강력한 검증 방법으로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또 시스템을 테스팅해 봐야겠죠. 밸리데이션,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돌아가는지를 대충 실험해 봅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다양한 프로퍼티를 명세한 다음에 이 프로퍼티에 대한 이 모델이 잘 움직이는지, 전혀 오류 없이 모든 상태에서 이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를 모델 체킹을 통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펄에 있는 타임드 오토마타 신텍스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요. 우선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앞에는 상태 혹은 스테이트라는 말을 썼지만 앞으로는 로케이션의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 로케이션에서는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시간을 다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락 1초일 때와 클락 2초일 땐 다른 상태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로케이션에서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태가 계속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적인 상태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로케이션이라는 말을 써서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에 이름이 붙죠. bright나 light나 off나 이런 이름이 붙는 것이고요. 트랜지션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드가 붙을 수 있고 동기화, 시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떤 클락을 마치 스탑워치를 우리가 초기화하는 것처럼 클락을 초기화하는 이런 리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에는 자, 이런 가드,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클락을 리셋하는 리셋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에는 이 로케이션에 얼마 동안이나 머무를 수 있어 라는 어떠한 불변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베리언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타임도 오토마타, 특히 우펄에 있는 타임도 오토마타는, 자, 로케이션, 그리고 트랜지션에는 가드와 시크로나이제이션 이벤트, 그리고 리셋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로케이션에는 인베리언트, 이 로케이션에 어느 정도나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불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로케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겹쳐져 있는 로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동그라미가 하나로 표시된 로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있는 로케이션은 보통 이니셜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먼저 컨트롤이 위치하게 되는 그러한 로케이션을 우리는 이니셜 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펄에서는 타임도 오토마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로케이션을 사용해서 이니셜 스테이트, 초기 상태를 명세하고 있습니다.